예,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뽑힌 지 16일 만인데요. 그 전에 오늘 있었던 청와대 국정감사 현장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청와대와 관계없는 특정한 구호와 리본을 달고 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여야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셔서 그 마스크와 리본을 제거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제가 덥다고 우통을 벗고 런닝샷으로 앉아 있다면은 그게 개인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죠. 저는 오늘 국민의힘에 무슨 큰 상을 당했나, 지금 문상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깨구리가 오늘 정치 시절 생각 못한다고 민주당에서 야당일 때 했던 행위들은 잊으셨습니까? 검은 리본이 국민의힘의 해체를 위한 상가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 70%가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있고 그걸 또 깔아뭉개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예, 비슷한 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에서 50분간 차담을 나눴습니다. 현장 분위기 잠시 만나볼까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원래 하던 일인데요. 여기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입니까? 네네. 회의 때문에 덕분에 와서 또 인사드리긴 했는데 여기는 원래 인사이 없었어요. 예, 약간 특별한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건물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1월 날 이낙연 전 대표님하고 회동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 후보님은 지난 대선 때 저하고 당내 경선에서 함께 경쟁했고 또 경쟁 마친 후에 또 다시 또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정권 교체를 해냈고 함께 이제 국정을 끌어왔었는데 이제 나는 이제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고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또 새로운 후보가 되셔서 여러모로 감회가 깊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어쨌든 저도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이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이철희 정무수석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꼭 뵈면 따로 뵐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마음에 담아둔 얘기고 꼭 드리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대선 때 제가 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편하게 받으시면서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 라는 말씀으로 화답을 하셨습니다. 저 말이 많이 얘기가 많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 경선 과정이죠. 제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 일이 있고 나서 그 이른바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재명 후보가 상당한 정도의 갈등을 보였었죠. 뭐 해경군 김씨 사건을 비롯해서 사실 그 부분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언급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오늘은 사실 뭐 대부분 이제 덕담을 주고받았어요. 근데 대개 그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 첫 만남이잖아요. 첫 만남에서 덕담 뭐 그 정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과연 대장동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했을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이제 그 대장동의 대자도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 자리에 배석한 사람은 이철희 정무수석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그거는 나중에 회고록 같은 데나 나올 법한 얘기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지사의 낮은 자세 이렇게 5년 전에 사과도 사과지만 낮은 자세 이런 배경이 저는 사실 더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이 낮은 자세라는 게 본인이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자칫 잘못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대장동 의혹은 어차피 수사고 근데 본인도 피해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 이재명 후보는 어떤 식으로든 현직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할 생각은 전혀 없을 것처럼 지금 얘기를 했는데 과연 저런 입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도 하나의 관찰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모질게 한 것 사과한다. 이 말 말고도 같이 사진 찍은 걸 가보로 간직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본인 생각이 너무 일치해서 놀랐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단순히 덕담 건네고 주고받는 차원이 아니라 좀 정치적으로 표현하자면 납작 엎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유가 있겠죠. 앞서 최병훈 의원이 말한 것처럼 대장동 수사도 마음에 걸릴 것이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났지만 상임 고문이라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직함을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낙연 전 대표와 그 지지층, 사실 민주당의 열성 친문 당원들의 마음을 아직까지 완벽히 자신의 표로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건너뛰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구애를 함으로써 친문 당원들 또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밀었던 분들의 마음을 조금 회복하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의사가 엿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지적이 나온 것처럼 이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권 재창출을 하고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정부와 차별화를 둬야 되고 여당 내 야당 역할을 일정 부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가 당선되는 것도 일종의 정권 교체 아니겠느냐 그런 말을 괜히 한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지금처럼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인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비판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대장동 사건 때문이건 친문 민심 때문이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자세로 구애를 했던 것이 대선 본선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현 정부와 차별화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태도가 과연 본선 경쟁력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만나는 것 자체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린 거기서 대장동에 대한 언급을 하면 그거는 뭐 완전한 불법이 되겠죠.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만나는 것 자체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에서 뭐 눈 깜짝한 밑에서는 큰 바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뻔히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요.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다. 대장동에 대자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 아까 최병무 의원님은 안에서 무슨 얘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대장동에 대자도 안 나왔고 실제로 이런 언급을 하는 것도 부적절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선거의 중립성 부분에서 아무래도 중앙선관위의 또 유권에서까지 받고 이제 또 신중하게 처리했다라는 또 얘기가 있었고요. 일단은 여당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과 만나는 것 자체는 이례적인 일이 전혀 아닙니다. 2012년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박근혜 그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가 만난 적도 있고 이것은 전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게다가 또 선거 중립성을 위해서 선관 유권에서 또 받아갔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조심하는 모습으로 또 우리 회동도 이루어졌고 또 지지자들의 또 결속도 어느 정도는 또 포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은 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